중국 투자 정말 어렵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네.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고 또 1인당 GDP 계산을 하면 아직은 아주 낮은 편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선진국과 신흥국, 선진국은 80%, 신흥국은 20%, 네. 이 8대2 룰을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중국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항상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쭉 해드리면 네. 우선 첫째는 미국의 나스닥의 꼭지는 아직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꼭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야 되지. 네. 너무 낮게 보면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고 네. 훨씬 더 높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대 초반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미국 투자는 늘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달러의 이 약보합세가 일어나면서 지금 유동성 부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신흥국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근데 신흥국 투자를 할 때 중국도 포함이 됩니다. 네. 네. 신흥국 중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 그래서 대만, 한국, 중국, 심지어는 베트남까지 이 정도까지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S&P와 나스닥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자,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기업 법인세를 급격하게 올렸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기업 세금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스닥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포인트가 금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지만 적어도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지금의 이 금 투자 비중은 20%는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에 있어서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투자 가치가 지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면 투자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예, 중간에 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국가별로 또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상승 여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차트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가 달러 인덱스와 S&P 500을 본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평가절하, 즉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 네네. 지금 S&P 지수는 노란 선인데 저게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란 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노란 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달러가 지금 평가 절하되는 시기에 S&P 500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미국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달러가 약세를 가지만 미국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진국 지수의 상승 여력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계속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국가를 보면 선진국 중에서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22.7%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의 국가로 보면 그만큼 또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17.2%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다우존스 17.2%가 나오고요. 그 이외에 독일도 제조 강대국이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 비중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0%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덱스는 뭐다? 나스닥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S&P 500도 매력도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10%대니까 나스닥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위주의 투자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신흥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국도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 대한 매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중국의 매력도가 있지만 심천시 지수만 한 14.4% 나오죠. 네. 그에 반면 다른 지수들, 대만, 베트남, 코스피 이런 쪽이 20%가 훨씬 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흥국 투자를 하는데 중국보다도 대만과 베트남과 한국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G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의 심천지수가 여기에는 지금 보면 상해종합지수가 안 나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 상해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은 8%대. 그래서 훨씬 더 낮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8대 2룰 선진국 8, 신흥국 2. 자, 이 안에서 미국 비중 상당히 높아야 된다. 특히 나스닥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대만, 베트남, 한국이 중요하고 또 중국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자제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